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이윤선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고요. 또 국내 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됐죠. 한국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미중 무역 분쟁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야 할 텐데요. 아마도 당분간은 우리 시장 이렇게 지수보다는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기 급락 후에 임시로 소폭 오르는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지만요. 이는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 계실 텐데요. 유튜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고수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고수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했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정강 후강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지수를 예상을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래소 시장 강보합세,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0.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오늘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무난하게 반등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어떠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지 그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은 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전략적인 이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요. 24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의 상무부가 통화 저평가국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달러 위안화 환율이 소폭이지만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환율 전쟁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괜찮을까요? 사실 이게 무역 분쟁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게 무역 분쟁에 있다가 다시 이제 환율 전쟁으로 좀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났었죠. 환율 갖다 장난치면 상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흐름들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세에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위안화나 원달러 환율이나 고점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 상계 관세가 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가격 경쟁력을 높인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가장 이게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중국 쪽에서 정부 보조금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중국 쪽을 겨냥한 부분들이 아니냐 이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무역 분쟁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끝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이나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중국 이런 기업들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재무부에서는 매년 4월과 10월 달에 환율 보고서를 좀 발행을 합니다. 근데 4월 달에는 아직까지 보고서가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10월 달에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때 아마 중국 쪽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지금 무역 분쟁에서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지적재산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중국하고의 대립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환율로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관찰 대상국으로 좀 꼽힌 그런 기업들까지는 여전히 조금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원달러 환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된다면 12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지금 강하게 워낙 강세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 시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을 때부터 다시 원달러 환율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정부 쪽에서도 구두로 좀 개입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시아 쪽의 위안화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된다라면 위안화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이 약한 그런 약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트럼프의 발언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1,100원대 초반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화가 조금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찾아가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보다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부분들, 즉 환차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IT 섹터가 먼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수출주들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들은 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과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IT 섹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섹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되겠죠? 예, 여전히 누차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IT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방송이나 이런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차이가 좀 있어요. 시장 못 간다라는 측면이 있고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경제방송에서 보게 되면 시장 언젠가는 급락이 나온다, 지수 급락이 나온다라는 그런 시잘데기 없는 근거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뭔가 근거를 좀 갖고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그런 부분들도 없이 지수 언젠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무책임한 발언이죠. 저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면 차라리 지수는 언젠가 3,000포인트 가고 4,000포인트는 가겠다라는 그 멘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원체 쌉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원체 싼 그런 상황들인데 하나씩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IT 섹터 먼저 좀 보기 전에 결과론적으로는 IT 섹터를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코스피의 PBR 추이를 좀 보게 된다면 0.93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0.93배 정도까지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과거에 2018년도에 올해 1월 달이죠. 올해 1월 달에 최저점을 찍었을 때도 0.85배예요. 0.85배 정도 수준을 좀 기록했었는데 0.95배죠. 0.95배 정도를 찍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싸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좀 싸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주가에 대한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코스피에 대한 수급 현황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17, 18, 19년도로 넘어오면서 보게 된다면 2015년도와 16년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일단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했었어요. 16년도 박스 상단권역에서 이제 넘어섰을 때는 외국인 쪽에 11조 원이 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17년도 돌아서면서 외국인 쪽도 마찬가지로 6조 원 이상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부분들은 금융투자 쪽에서 12조를 베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들, 즉 개인적인 자금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금액이 2017년도에 12조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나고 난 이후에 18년도 들어서면서 개인 쪽에서는 7조 원의 매수를 했었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각각 5조 7천억대, 기관이 2조 9천억대에 매도를 했었고 금융투자는 8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위에 올라갔을 때 개인들이 다 받아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올해 2019년도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5조 4천억대를 매수를 해줬습니다. 반대로 연기금 쪽은 9천억대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었어요. 개인이 2조 6천억대 손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은 메이저로 놓고 볼 수 있는 외국인 쪽과 기관은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기관 쪽 같은 경우는 3조 2천억대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5조 4천억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재작년부터죠. 원체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은 좀 일부 차익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지수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다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에 쫄 필요성은 없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래소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느냐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3조 1천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조 1천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기업 그 부분들 ETF 상품들도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 이외에 경기 민감주들, 금융주, IT 그다음에 산업재 섹터들을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쪽입니다. 코스닥 쪽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수급적인 흐름들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과거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만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2016년 개인들 5조 7천억, 17년도 6천억 매수했고요. 그때 당시 외국인은 3조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놓았을 때 개인들은 3조 8천억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3천억을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은 6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서 개인들은 여전히 2조 5천억에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3천억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연기금 6천억 매수해주고 있고 결국은 기관 쪽에서 약 금융투자 쪽에서 7천억을 매도를 하고 기관 합계로 따져보면 1조 8천억대의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코스닥 시장이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매도세에 힘입어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삼아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럼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될까? 그러면 올해에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가 2,20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고 파트론 1조 3천억, 서울반도체 850억, 오스템 임플란트 640억, 아프리카TV 620억대의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의 종목군들, 섹터들을 보게 되면 헬릭스미스, 삼천당제약, 오스코텍, 호롱생명과학, 그 다음에 슈피겐코리아는 아니고요. 에이벨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 즉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포진이 좀 많이 되어 있고 IT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관심 있게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소 미국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게 러셀 2000 지수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도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는 업종이나 섹터,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업종이나 섹터들을 좀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결과는 아마 IT 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수출주들 위주로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원달러 환율도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적에 있어서의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중심은 IT입니다. IT라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5G도 IT고요. 통신 장비 쪽이잖아요. IT가 될 수 있고, 반도체 이제 설비 투자 들어갑니다. 하반기부터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IT 쪽 섹터를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의 특징적인 부분들 한번 보세요. 두 가지일 겁니다. 정부 정책,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나오느냐, 숫자가 나오느냐.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 쪽, 그 다음에 5G 통신 장비 쪽, 이 기업들은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어갔다 또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정부 정책 쪽 보게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쪽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비메모리 쪽 중에서도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신고가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네페스, 테스나 이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맞단 말이에요. SF에도 그중에 한 종목으로 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버티는 애들이 있는데, 반면에 빠진 애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인해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숫자가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확인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IT 섹터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의 수급 주체별 특징 좀 알아봤고요. 또 중소형주 위주로 제약바이오와 IT 섹터에 계속해서 집중하라. 그리고 IT 섹터는 좀 폭넓게 5G랑 디스플레이 등도 함께 팔로우하기를 조금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힘든 만큼 계속해서 실적을 확인 후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흐름을 보이는 테마나 업종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약간 그 잔반 급여 금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우성사료도 움직이고 있고요. 대체할 수 있는 동우팜이나 마니커, 하림 쪽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게 아프리카 열병에 대한 부분들은 배트맨 시간에서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사실 이 돼지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삼겹살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는 시기였어요. 그 시기 때문에 일단 돼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테마성, 이슈성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 잔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사료화로 만들겠다, 그런 부분들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사료주들에게 일단은 모멘텀으로 좀 분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정배열 초유권역,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정배열 초유권역으로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지바이오, 팜스코, 우성사료, 현대사료 이런 부분들 종목군지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장 산업으로 될 수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 추격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은 오히려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성사료 같은 경우도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군들 하나씩 좀 보겠는데, 팜스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역배열이에요. 볼 필요성이 없죠. 이지바이오 한번 볼게요. 이지바이오도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우성사료거든요. 우성사료인데 21선의 방향성이
지금 이게 21선의 방향성이 하향이란 말이에요. 우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돌려 세우는 흐름들이 놓고 났을 때 매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자리 때 들어갔다가 물리기밖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자리대가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자리지 진입을 할 자리대는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재 이렇게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정리를 해야 할 때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 테마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년 만에 1,000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터지면서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 계속해서 좀 올라갈까요?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를 좀 하진 않아서. 네. 근데 지금 제 가상화폐의 동호회? 뭐 이런 동호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쪽은 난리도 아니에요, 막 지금. 한국 시장 증시는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근데 가상화폐 시장은 좀 상당히 달궈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1년 만에 1,000만 원을 좀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 거기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SC 평가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기술 투자 뭐 이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이시언 시스템도 괜찮고 비덴트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1차적으로는 반등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저는 사실 이 부분들은 중립 5대5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선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가장 그래도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비덴트예요. 비덴트 같은 경우는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이 엄청나게 큰 시세가 나고 난 이후에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미 가격적인 조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간 조정의 모습들을 나와주고 있는데 갭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갭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음봉으로 다 때려맞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갭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기 양봉이 없어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양봉의 캔들은 보이지 않고 대부분 다 음봉입니다. 바닥권역에서 결국은 물려있던 사람들 매도하고 있고 손바뀜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 뭐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삼성 쪽도 블록체인에 있어서의 그 얘기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 일본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올림픽을 앞두고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들도 법제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과거과 1년 전하고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상화폐의 과거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좀 버블로 인해서 투기적인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조금 이 수급적으로나 뭔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상화폐가 이제 여기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법제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되면서 등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빠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덴트는 아직까지 차트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진 않았지만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아니면 SCI 평가 정보 이런 종목군들은 한 번쯤은 툭 하고 눌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한 번쯤은 매수를 해봐서 수익 관점을 좀 보는 그런 전략 이런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종목에 따라서 한번 잘 보시고 실적과 또 수급 상황 잘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여러 가지 테마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 안에서 좀 오늘 추천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테마에는 없고요. 네. 지금 볼만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는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다음에 IT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IT 섹터 여러분들 포트에 한 종목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거나 SK 하이닉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 방송을 시청했던 분들은. IT 섹터 하면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IT 부품주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근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바이오 헬스 쪽에 있어서 키우겠다라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 그게 상당히 나중엔 크게 뭐 큰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 뭐 하겠다라고 말씀을 얘기한 그런 부분들은 많아요. 많은데 아직까지 실행이 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 바이오헬스 쪽에 있어서 국가 기관 산업으로 좀 지정하겠다라는 부분들은 향후에 큰 모멘텀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흐름상 추세 하단자리대에서 이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제약바이오 하게 되면 한미약품이 좀 가장 중심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 차례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60개월 선자리대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3년째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거쳤다라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방향성이 나와줄 시기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아랫방향보다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삼성바이오 많이 지금 두들기고 있죠. 거의 얼추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회계 쪽에 있어서의 말이 좀 많았었어요. 이 회계 기준에 있어서의 변경된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있어서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단기적이지만 아마케가 이제 열립니다. 아마케가 열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으로 흐름들,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코스닥의 수급 현황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올해 2019년도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에 매수를 했던 게 헬릭스미스, 오스코텍, 코오롱 생명과학인데 이건 사실 빼고 싶어요. 이건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웃.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 즉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거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 중인데, 지금 이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건데 코오롱 생명과학 제 빼버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왜 매수를 했을까?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이오 헬스 산업이 기관 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바이오 헬스 산업 종목 중에서 좀 오늘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추천 종목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예, 오스코텍입니다. 네. 사실 그 단기적인 종목으로 이 고수는 지금 하기 전에 주식 잔소리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 한 종목 말씀을 드렸던 게 ABL 바이오였었는데요. ABL 바이오는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보고 있는 기업은 오스코텍이에요. 오스코텍인데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자, 올해에 2019년도 들어서면서 많이 매수한 기업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오스코텍이 있다고 했었어요. 한번 그러면 오스코텍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매수를 했는가를 좀 보면, 오스코텍이 150만 주를 매수를 했었어요. 외국인이. 지금은 일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매도 물량보다 많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기관 쪽이에요.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인 흐름상에 놓고 봤을 때도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고점은 반대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는 역배열 권역에서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오스코텍 같은 경우 그래도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면 이제는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아마케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신물질에 대한 공개, 뭐 이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또 한 부분들은 자회사인 제녹스코의 상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미국의 나스닥 쪽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기업까지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에요. 이 부분들까지도 상장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의 모멘텀거리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정비 기술적인 흐름들이나 수급적인 흐름들, 어떤 이슈나 모멘텀, 삼박자가 좀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좀 올랐어요. 이게 장 전에 그 원고를 드리는데 26,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좀 말씀드리는데 이미 26,450원을 찍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가급적 27,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요. 1차적으로 신고가입니다. 34,000원대 목표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전저점 자리대죠. 23,000원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매수가 27,000원 이하,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흐름 좋은 테마와 업종들 수급 개선주, IT 섹터와 제약 바이오 알아봤고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사료주, 또 가상화폐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오스코텍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네, 고수님 이번 주 토요일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주에 줄줄이 강연회가 있는데요. 주제가 좀 중요해요. 주제가. 산타랠리가 아니고요. 썸머랠리는 온다예요. 성장주에 좀 베팅하라, 이 주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작년 말부터 IT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분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IT 섹터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그냥 테마성에 들썩거리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굳이 거기 가서 왜 들어가고 물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산타랠리가 아닌 썸머랠리가 온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종목이나 시장 보는 방법, 종목 고르는 방법,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 501호에서 진행을 하는데 예약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약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문의는요 02-3153-2664번으로 문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탐방 루트를 과거에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 종목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탐방을 제가 또 다니죠. 지난주에도 탐방을 2곳을 다녀왔어요. 이번 주에 또 탐방이 예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에 대한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오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약 꼭 확인해 보시고 오시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한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실시간으로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는 상담분들 혹은
이 방송 끝난 이후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방송 이후 시간에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감사합니다. 고민이시죠? 코렌이요. 코렌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거의 2,100원에 다 잘못 사가지고 비중을 많이 샀어요. 조금요. 예. 2,100원에 그럼 비중 어느 정도 되시죠? 한 40%가 조금 못 돼요. 예. 40%가 조금 못 되세요. 예. 아, 지금 2,065, 6,070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은 일단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어떻게 오늘 조금 줄여나가는 게 좋을까요, 고수님? 이 비중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저 보신 적 네. 있으세요? 네. 어서요? 네. 여러 번 배웠죠. 예. 어머니 여기- 2,100원에 매수하셨어. 2,100원이 조금 못 돼. 매돈 빠져요. 네. 이거 추가 매수도 했죠? 예. 그러면 결국은 한 2,200원대 매수했다가 밑에서 빠질 때 좀 매수하신 거네요? 네. 왜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그냥 좀 몰라 뭔가 카메라가 저기가 많이 이러고 저러고 해봤는데 잘못 짚었나 비중이 많아서 무서워요. 어머니 이 기업 실적 확인해 보셨어요? 실적은 다 좋다고 그랬던데요. 네. 실적이 좋다고 누가 그래요? 거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예 제가 잘못 봤나요? 네. 자, 말씀해 주세요. 네. 어머니 이거 보시게 되면 작년에 코레는 2018년도엔 관리 종목이었어요. 그죠? 예. 관리 종목인 거 알고 계셨죠? 네네. 근데 2018년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서 흑자로 돌려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성공은 해서 관리 종목은 탈피가 됐어. 네. 그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은 16억인데 단기 순이익은 적자 86억이야. 적자 86억. 엄니. 네. 그러면 적자가 났으니까 불안하시겠죠? 네. 그럼 이게 왜 적자가 났을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어머니? 뭐 시설을 많이 증설했다고 그랬게 어떤 거요? 있던데요. 시설을 많이 증설했다고. 요거 적자 86억 났던 거는 코렌이 그 사채 발행한 게 있어요, 어머니. 네. 그 사채 발행한 그 평가 부분들 때문에 적자가 난 거예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네, 결과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네. 2,1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어요. 전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정고점 자리대가 2,400원대였잖아요. 네. 전 요 자리대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 이제 140%시니까 불안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네.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 네. 조금 더 가져가셨다가 네. 한 2,300원대, 2,350원 정도 때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네. 나머지만 네. 좀 더 들고 가보세요. 네.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래요? 요게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에 요 60개월 선이거든요. 초록색이. 네. 요 자리대가 2,800원 정도 대예요. 네. 요 자리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네. 2,300원대, 2,350원 요 자리대 욕심 갖지 말고 네. 절반 챙기시고 예. 나머지는 2,800원 자리대까지 보세요. 네. 성투하세요, 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꼭 잠을 못 수익 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보시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죠? 예, 저 하나투어고요. 네. 69,000원에 비중이 10%거든요. 네, 69,000원에 10%. 매수가로 봤을 때는 4월 17일 이때 한번 분식회계 의혹으로 급락을 했는데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고 계세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고수님?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69,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어요. 네네. 이게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때 이제 한 저점일 것 같아가지고 저점 매수해가지고 69,000원에 그때 매수했거든요. 그럼 분식회계 의혹이 나오고 난 이후에 매수하신 거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요때를 한번 돌려볼게요. TV 보고 계시죠? 아니요,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주식을 하면서 안 하는 게 있어요. 말 많고 탈 많은 주식은 안 해요. 분식회계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왔죠. 네. 일단 속 시끄러웠어요. 거래량도 적게 터진 게 아니라 대량으로 터졌어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4월 17일 날 분식회계 이슈가 터졌는데 4월 17일 날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다 때렸어요. 일단은.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에 있는 구간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경기가 좋다고 하던가요? 경기 좋아 보이나요? 한국 경기? 글쎄요, 뭐 좋다고는, 일단 이게 뭐 환율하고 좀 환율이 좀 높다 보니까는 이게 네. 주가가 못 간다는 얘기가 있고 하는데, 뭐. 네. 일단 경기도 어디 좋진 뭐, 않아요. 예. 근데 반면에 여행 갈 사람들은 다 가요. 그죠? 그렇죠. 예. 네. 환율에 대한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에서 과거 작년 10월 달에 형성돼 있던 자리대가 55,900원, 56,000원 요 자리대예요. 네네. 요거 깨지면 일단 안 됩니다. 네네. 요 깨지면 안 되니까 요 자리대가 그 리스크 관리 자리대가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1차적으로 한 65,000원? 그 자리대가 반등의 목표치예요. 64,000원, 65,000원. 그 자리대가 반등의 1차적인 목표치니까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상담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비중 10%시라고 했잖아요. 네네. 추가 매수 반대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 좀 하나 더 추가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 화장품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주 안 좋게 봐요. 그래요? 네.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 관련돼가지고 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될 것 같다고요? 아니, 잘 될 줄 알고 그 전에요, 이제. 이거 한창 무역 화장품주 협상 한다고 했을 때. 제 관종의 화장품 섹터는 없어요. 오로지 IT 섹터. 이제 집어넣을 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45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삼성전기를 98,4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이십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기 전기전자 업종이죠. 손실을 보고 있지만 아직 1% 정도의 손실이십니다. 어떻게 좀 갖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빨리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할까요? 삼성전기는 참 이거 98,000원짜리 때 이게 단기로 보셨다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금니 꽉 깨물어야 돼요. 근데 만약 단기적으로 이게 낙폭과대로 막 빠져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종목 선정을 좀 잘못하신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가격적인 조정은 다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과거에 이렇게 크게 올랐던 부분들이 MLCC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었고, 빠진 부분들은 MLCC에 대한 업황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카메라 모듈 쪽 사업도 합니다. 카메라 모듈 쪽 사업도 하는데 카메라 쪽 섹터 부품주들 다 날아갑니다. 신고가 가고 있고. 근데 얘 왜 못 날아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MLCC에 있어서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뭐 하고 있는데 MLCC 이제 재고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증설이나 뭐 이런 부분도 업황 개선되고 뭐하고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돌려 세우겠죠. 가격적인 조정은 다 됐어요. 기간적인 조정인데 여기서 어떠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될 거냐. 이 파란색으로 하니까 조금 찝찝하니까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될 거냐. 이게 포인트예요. 얘는 거래량 터져야 됩니다. 이 친구는 거래량이 터져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10만 원, 굳이 10만 원 이하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10만 원 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11만 원대, 12만 원대 다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10% 정도는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만 5천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10님이 보내주셨네요. DA 테크놀로지 3,64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역시나 지금 한 20% 조금 넘게 손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즘에 장중 신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더 내려갈까요, 밑으로? 사실 이게 저희도 단기 종목으로 좀 들어갔었어요.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들어서 매수를 했는데 손절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추세가 이제 바닥을 다졌구나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추세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저점을 깨지는 흐름들이 나와서 일단 정리 관점으로 종목 교체를 했는데 이 종목도 3,000원을 깨고서 2,700원대에 빠졌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쪽에 있어 중국 쪽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계약 얘기도 좀 나왔었고 수주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추가 매수는 좀 반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는 한 3,300원대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종목 교체를 하든가 다시 상담을 좀 이어가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2,700원대, 2,750원 신저가인데 2,7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7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이탈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하겠습니다. 6025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상보 3,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갖고 계십니다. 자, 상보 5월 달에 정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죠. 변동성이 워낙 심했어서 좀 위쪽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게 지금 참 테마성의 흐름들로 좀 나오는 기업이에요. 3,6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참,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하셨어요. 고점에. 네. 이거 3,600원 못 넘어가게 되면 박스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21선을 지지하면서 급반등이 나와줬더라는 게 다행이에요, 사실 이게. 탄소나노 튜브 관련해서 흐름들이 좀 나온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견조해요, 사실. 견조하는 그 부분들인데 3,000원 비중이 30%라 이게 러프하게 보면 이게 21선을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타이트해서 3,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에는 일단 절반 때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거든요. 너무 비싸게 사서 그래요. 만약에 뭐 이게 2,000원대 중반이나 뭐 이 정도에만 샀다라면 좀 더 전략을 좀 러프하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고점에 샀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좀 잡을 수밖에 없어요. 3,000원 이탈 시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3,600원 일단 오게 되면 절반 이상은 축소를 하고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손실 최대한 줄여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296번님이 나노엔텍 5,825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크십니다. 70%를 갖고 계세요. 비중이나 매수가로 봤을 때 아마 그나마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조금 평단에 낮춰놓은 게 아닐까 짐작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고수님? 글쎄요, 참 이게 보안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바이오 쪽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나노엔텍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작년부터 흑자로 좀 돌아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5,800원에 비중이 7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더 빠질 각오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00원대 초반까지 빠질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왜냐면 고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내려는데 이게 초과적으로 더 밀린단 말이에요, 이거. 수급에 대한 주체가 없어요, 지금. 수급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이거 4,500원 깨지면 4,000원대 초반까지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중이 또 70%예요. 70%라 뭐라 참 이게 애매한 그런 부분들인데 보안 쪽 관련해서의 이슈는 한 번쯤은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5G 하면서 보안 쪽에 대한 부분도 연결이 될 건데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자리대 손절? 비중 70%에 있어서 손절 사인을 드리기도 애매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손실
지금 상황에서 손실률이 20%가 넘는 그런 상황들인데 반등이 좀 나왔을 때 5,000원대에서 리스크를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 5,200원 정도대가 오게 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4,500원을 깨져도 일단 일부라도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200원대에서 비중 축소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도 있고요. 혹은 방송 끝난 이후 시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재훈 고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 갖고 더 좋은 알찬 정보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